안녕하세요. 대화의 도구 화사. 지아크입니다. 화사님 작품 보면서 대화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앉아서 더 이야기하는 시간 2부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얘기하면서 그 정상성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차별과 억압이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욕망이 규제되고 욕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다 외면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달해야 되는 그것을 향해서 무조건 노력해야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자기를 갈아 넣게 만들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사회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남을 돌볼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힘든 건 네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왜 차별이라고 해? 차별이라고 하지 마. 나도 이렇게 하잖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면 돼. 왜 극복을 안 하는 건 네 잘못이지 왜 차별이라고 해?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억압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회에서 정해놓은 정상 규범에 사실 맞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모든 분야를 다 하면. 근데 그 정상성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차별하는 걸 정당화하게 되고 사실은 소수자는 그 자체로 소수자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소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체계에 의해서 소외받는 건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해서 혐오를 정당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이 정해져 있는 정상성의 규범에 포함되지 않은 건 네 잘못이야. 이렇게 가는. 네. 그 정상이라는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질문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도적인 차원, 구조적인 차원의 억압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결혼을 승인하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틀 안에 들어와야 되게 제도적인 여러 가지 혜택, 특혜를 누리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특혜인 것은 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기 네. 때문인데 뭐 대표적인 게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네. 주택 대출, 신혼부부만 주택 대출을 해주고 청약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사실은 돈의 노예를 만드는 네. 거지만 근데 그것을 이제 동성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동거 커플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보호자가 예. 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실종이 돼도 경찰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내가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수술할 때 사인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함께 살았던 여성 동성 네.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집이 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축적한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게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 의해서 완전 뺏긴 거죠. 그래서 너무 좌절하셔서 그분도 네. 생을 마감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잖아요. 단지 그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관계와 삶과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게 이제 법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들인 거죠. 근데 이 가족주의의 기반이 되는 게 혈연주의여서 네. 내 핏줄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유는 남편하고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남편하고 나의 피를 섞은 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한묶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좀 깨지지 않으면 공동체로서 이 사회가 평등하고 비폭력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의 표상이 있잖아요. 이제 드로잉 작업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엄마, 아빠, 자녀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만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다. 바깥에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홈 스위트 홈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권력 관계가 가장 없는 자녀의 경우에 네. 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네. 가족은 항상 안전하고 화목하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없고 피해를 호소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들도 되게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도 사람들이 모인 작은 사회일 뿐이고 그 안에선 권력 관계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정은 당연하게 그게 지켜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과 자녀 또는 자녀들로 구성된 이 형태도 얘기하지만 안전한 공간이라는 서로 사랑하고 항상 행복할 것이라는 그 이미지도 이 정상가족이라는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도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또 육아를 가장 많이 담당하게끔 요구받고 있는 친엄마에 의한 폭력이 가장 높은데도 마치 뭐 계모라서 맞아요. 입양 가족이라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큰 오해와 편견에 의한 얘기들인 것 같고 저는 계모라는 표현, 계부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그냥 엄마 아빠고 양육자면 됐지 그걸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네. 하는 것도 문제고 돌을 던짐으로써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와 관계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는 여론, 언론의 보도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사건에는 굉장히 화를 내지만 사실 이전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가족에서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이름으로 때릴 수 있는 게 민법에서도 허용되어 있었거든요. 네? 법에서 허용을 했다고요? 네, 네, 네. 체벌을? 네네. 또는 노키즈 존.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네. 애들은 위험하고 시끄럽고 더러운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사실 사회 전체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네. 마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만 가해자를 악마화하고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결국에 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 소수자, 나보다 약자를 괴롭히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회가 더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혈연주의와 함께 또 자본주의랑도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자본의 또 국가의 입맛에 맞는 건강한 이 시민, 국민을 만드는 사실은 건강한 시민이면 좋겠지만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건강한 시민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은 우리가 원하는 네, 사람들이 되는 네. 거고 말 잘 듣는 네, 노동자. 노동자도 아니죠. 근로자. 또 그걸 정말 이용해서 악용해서 입양 제도까지도 정말 내 주택 청약에 넣었다가 이 생명은 이 사람은 정말 어찌어찌 돼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계속 심어준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와 겹치기도 하는데 사실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컸다면 다른 존재를 그렇게 폭력으로 네. 도구로 쓸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이 사회 시스템에서 또 뭐 입시, 네. 교육은 없고 입시만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소외시키고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고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게 해주는 합리화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회 구조나 문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악한 존재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저는 구조를 못 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자극하고 그래도 된다고 합리화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 네. 계속 구조에 기여하고 복무하면서 강화시키고 그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네. 마치 인간이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운명론처럼 그렇죠. 네, 하는 거죠.